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4의 기술과정 3학년 담당 선생님인 황정옥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여러분들과 만난 지 생방송부터 선생님 강의를 봐온 친구들은 벌써 9번째 강의인데 아마 오늘이 시즌4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좀 수업을 들어가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이제 끝나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전까지도 마스크 잘 챙기고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도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되었으면 선생님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만났었던 내용들 쭉 다 많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고 한번 끝내보죠. 자, PPT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4 3학년 기술과정 9번째 강의인 해상 및 항공수송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수송기술과 효율이라는 큰 단원에서 오늘은 자동차, 기차에 이어서 선박과 비행기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과 함께 지난주에는 기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차와 전동차, 자기 부상열차라 그래서 디젤 전기 기관차, 즉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처럼 디젤을 집어넣어서 경유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나는 디젤 기관차와 전동차라 그래서 범퍼카와 같이 팬터그래프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KTX와 같이 빠르게 가는 기차들을 설명했었고, 마지막으로 자석의 자기력을 이용해서 기차를 띄우고 그리고 흡인력과 반발력을 통해서 인력과 청력을 통해서 기차를 전진을 시키면서 자이로 드롭의 정지 원리까지 설명을 했었던 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들과 같이 선박, 그러니까 우리가 배라고 하는 선박과 두 번째 잠수함, 세 번째 비행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학습 목표는 선박이 뜨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 선박의 추진 과정을 한번 그려보고, 잠수함의 잠수 원리에 대해서까지 알고 비행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적인 두 가지인데요. 양력과 부력이라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양력과 부력이 뭔지 아는 학생들, 지금 아마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양력과 부력이 얘들아 뭘까요? 양력과 부력. 어디서 들어봤어? 먼저 양력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양력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뜰 때 작용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고, 부력은 뭡니까? 부력. 아까 자기 부상열차 할 때 부가 공중에 뜬다는 거지 뜨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양력과 부력 두 개 다 어떤 힘이냐면 둘 다 뜨게 하는 힘입니다. 근데 양력은 뜨게 하는 힘인데 뭐에 의해서 공중에 뜨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공중에 뜨냐? 공기에 의해서 공중에 뜨게 됩니다. 공기가 밀어내는 힘이 바로 양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력은 똑같이 뜨게 하는 힘이에요. 아까 양력도 뜨게 하는 힘이라고 했죠. 부력도 뜨게 하는 힘. 왜냐하면 비행기와 선박이 둘 다 각각 물과 공중에서 뜨려면 당연히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당연히 떠 있어야 앞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부력도 똑같이 뜨게 하는 힘인데, 부력은 뭐가 뜨게 하냐? 바로 물이 밀어내면서 뜨게 하는 힘이 바로 부력입니다. 그래서 양력과 부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첫 번째 해상 수송 기술의 원리 중에 선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유레카. 유레카라고 하면 보통 유레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대단한 발견을 할 때 쓰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목욕탕에서 급하게 뛰쳐나오는 이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비슷했는데 아니고요.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자, 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물 밖을 막 뛰쳐나왔는데 이때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바로 왕이 왕관 제작을 맡겼었는데, 이 왕관 제작을 맡길 때 그 왕관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걸 진짜 순금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이게 도금인 건지, 도금은 말 그대로 겉에만 금 색깔로 칠한 거야. 순금으로 한 건지 금을 칠한 건지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왕이 아르키메데스한테 얘기했어.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목욕탕에 물 안에 들어갔는데 이 내가 물 안에 들어간 나의 몸의 부피만큼 물이 튀어나왔다는 걸 안 거야. 그 얘기 뭐냐? 설마 물이 내 몸을 밀어내면서 그 밀어낸 물만큼, 내가 밀어낸 물의 만큼이 밖으로 빠져나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낸 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였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바로 내가 물에 들어갈 때 내가 받는 힘의 크기인 부력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력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던 어떤 물체는 그 물체의 무게도 중요하지만 그 무게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바로 부피라는 거예요. 자, 부력은 물에 잠기는 물체가 물에 잠기는 부피만큼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 무게가 무거운 물체가 만약에 부력을 뛰어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가운데에 나와 있는 돌멩이처럼 무게가 무거운 물체인 중력이 작용할 때 부력을 넘게 되면 물 안에 가라앉게 되고, 부피를 키워가지고 부력이 상대적으로 중력보다 커지게 되면 물 안에서 떠오르게 되거나 물속과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거운 물체를 싣게 되더라도 그 부피를 크게 키우게 되면 그만큼 배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넓게 만든 이유가 뭐야? 그만큼 부력이 작용하는 그 부피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배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는 바로 그걸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뜨기 위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돛담배나 배를 만들 때 넓게 만드는 이유가 물 위에 부력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부력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있어. 배를 일단 넓게 만들었잖아. 근데 배를 순수 넓게 만들면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조선시대 당시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판옥선과 거북선과 일본의 함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본의 함선의 경우에는 조선으로 빨리 쳐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빨리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야.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지금 부력과 배의 추진 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본은, 그러니까 왜구라고 하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빨리 물자를 보급하고 병사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물의 힘을, 물살을 넓게 받고서 앞으로 가는 게 좋아? 아니면 물살을 좁게 받아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정답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날카롭게 만드는 게 좋아요. 배를 날카롭게 만들수록 어떻게 돼? 빠르게 앞으로 갈 수 있어. 왜냐면 물살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 부력을 많이 받으려면 배를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맞아. 배를 넓게 만들어야 부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일정치만큼은 배가 좀 날카로워야 앞으로 가는 속도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임진왜란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일본이 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수출하러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나와 있는 우리가 상용화로 쓰고 있는 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많아요. 배가 이렇게 날카로운 경우를 띠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이 날카로운 배가 어떻게 물 위에 뜰 수 있는지, 그럼 배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날카롭기만 하면 어떻게 돼? 날카로우면 최대 단점이 뭡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왜 조선군의 수군을 이기지 못했냐? 방향을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 불렀던 거지. 왜? 물살이 굉장히 강해서 방향타를 조절하기 힘드니까. 그럼 일본 배가 방향을 조절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요? 결국에는 조선군의 거북선이나 판옥선이 빠르게 방향 조절을 하면서 일본의 수군을 무너뜨린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날카로운 배로 일단 제작을 했어. 이렇게 날카롭게. 그럼 제작을 하고 났을 때 이 배가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못 잡아. 그럼 과연 이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여러분들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력을 키워서 배를 물 위에서 띄웠어. 근데 띄웠는데 속도를 내야 되다 보니까 밑부분만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그럼 무게중심이 과연 어떻게 잡아질지 우리가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인데요. 귀여운 인형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인형 무슨 인형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 인형들 우리가 얘네들은 넘어졌을 때 뭐같이 일어난다 그래.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뚜기 인형이에요. 그래서 오뚜기같이 선다고.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봐도 이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샌드백이죠. 이 샌드백은 왜 샌드백이야? 안에 모래가 영어로 샌드죠. 모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샌드백이에요. 그럼 이 샌드백은 아래쪽에 모래를 채워놨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돼?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잡을 때 선생님 그럼 배의 무게중심 어떻게 잡아요? 안에다가 물을 채워요? 모래를 채워요? 뭐를 채워요? 철을 채워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짐 실잖아요. 근데 과연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을지 날카로운 배가 무게중심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 영상을 한 가지 시청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나오기 전에 배도 날카로운 상태죠. 보겠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체는 항상 부력을 받게 되는데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향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무거운 배 또한 이러한 부력의 힘으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부력 덕분에 물 위에선 나도 깃털처럼 가볍게 뜰 수 있다고. 어떻게 중심을 잡는 거야? 대부분의 선박 밑바닥에는 평형수 탱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배 복원력을 오뚜기처럼 높이기 위해서 아래쪽에 물을 채워 배 상부의 무게 편중을 반대 방향인 아랫부분에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선박 평형수란 선박 운행 시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안전 범위 내에서 화물이 실리면 그에 따른 적정량의 평형수가 계산됩니다. 만약 평형수가 없다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 화물이나 사람을 비우고 돌아올 때는 배의 무게가 가벼워져 물에 잠기는 깊이가 얕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배가 안정성이 없어져 작은 파도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배를 추진하는 프로펠러가 물 위로 올라와 배가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봤나요? 자, 물속에 영상에 있는 보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이 뜨는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선박에 뜨는 원리, 즉 무게중심을 잡는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바로 부력과 평형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평형수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배에 물 차면 배 가라앉는데 왜 배에 물을 채우고 출발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배에다가 물을 채우지 않고 많은 짐들을 채울 수가 있잖아. 물을 안 채우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물을 채우지 않고 짐을 채웠을 때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배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거나 배가 갑자기 방향을 급하게 바꾸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로 복귀를 해요. 방향 전환을 하더라도, 급발진을 하더라도. 왜? 유체기 때문에. 하지만 고체인 짐은 어떻게 돼? 그 무게가 쏠리게 되지.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되냐? 배 밑바닥의 좌우에다가 평형수를 채워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배에 의무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평형수를 채우지 않고 짐을 싣게 되면 더 짐도 많이 싣고 사람도 많이 실어서 좋겠지, 배에는. 하지만 배의 안정성,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을 띄우는데 부력과 평형수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선박을 일단 위로 띄우고 무게중심을 잡았어. 그러면 선박을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선박을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해요. 우리가 선박 안에 자동차처럼 똑같이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동력기관이 들어가 있고, 이 내연기관을 굴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자동차 바퀴 돌아가는 대신에 우리 바람개비인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바퀴 안 돌리고 프로펠러 돌리니까 이 프로펠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선박에 있는 방향타, 즉 우리가 방향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물을 위쪽으로 많이 빨아들일지 아래쪽으로 많이 빨아들일지에 따라서 방향이 좌우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펠러를 앞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또는 반대쪽으로 돌리기도 하면 전진과 후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선풍기의 바람이 앞쪽으로 나오고 뒤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방향을 반대쪽으로 해주게 되면 이 날개의 방향에 따라서 전진과 후진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선박도 자동차처럼 안에 동력기관이 들어간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선박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두 번째 해상수송 기술의 원리인 잠수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잠수함은 어떻게 잠수를 하고 어떻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지,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귀여운 물고기 두 마리가 나와 있는데 이 귀여운 물고기가 아마 먹이를 먹으러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물고기들이 이렇게 어항 위로 올라오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얘들이 열심히 헤엄쳐서 올라올까? 어떻게 해서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물고기의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이것을 식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이 부분과 닮아있는 식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자, 지금 이 정도까지 들었을 때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식물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 뭐예요, 얘들아? 네 글자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애옥잠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불애옥잠이라고 하는 식물은 지금 사과 열매 모양처럼 있는 공기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물 위에서 둥둥 떠다녀요. 이 물고기도 그 안에 불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고기의 불애는 그 안에다가 물고기가 뭘 해? 물을 채워넣고 물을 빼면서 자기가 물을 막 채워넣게 되면 어떻게 돼?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물을 빼내게 되면 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 즉 자기가 지느러미 꼬리를 막 움직여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자기의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불의 원리를 착안해서, 불애옥잠이라고 이름도 지은 이 식물의 원리를 착안해서 바로 잠수함을 만든 겁니다. 자, 잠수함은 어떻게 되냐? 잠수함의 양옆에 또는 잠수함의 위아래쪽에 바로 부력 탱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공기주머니라고 하는 건데 이 부력 탱크에다가 뭐야? 공기를 막 채워넣게 되면 당연히 공기가 물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부력이 훨씬 더 중력보다 세게 되겠죠. 그러면 부력에 의해서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근데 이 부력 탱크 안에다가 물을 채워넣게 되면 점점 중력이 세지면서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잠수함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물고기와 식물의 불의 원리를 이용해서 잠수함 안에다가 공기를 채워넣는지 물을 채워넣는지 통해서 잠수하고 위로 떠오르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까지 잠수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물속이 아닌 공중, 하늘로 가보겠습니다. 항공 수송 기술의 원리인 비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 비행기는 아까 부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함께 설명했던 두 글자짜리 힘 뭐였지? 비행기의 힘은 뭐였어요? 그렇죠, 양력이었습니다. 이 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력과 관련된 동영상 재밌으니까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즐겁게 한번 감상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 바람이 불면 우리는 왜 시원함을 느끼게 될까?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 만들어져요. 즉,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체액의 증발을 가속시킵니다. 액체가 증발되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하죠. 바람 때문에 땀이 증발되면서 몸의 열을 빼앗아가고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선풍기의 이름은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바람을 만드는 걸까요? 몸체 안의 모터가 흡입한 공기가 얇은 고리 속으로 들어가면 유속이 시속 88km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고무호스의 입구를 좁혔을 때 물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빨라진 공기는 고리 안쪽의 작은 틈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처음 빨아들인 바람보다 15배나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 때문인데요. 베르누이의 원리는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적용된 예로는 비행기의 날개를 들 수 있는데요. 비행기의 날개는 옆에서 보면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은 볼록한 곡면 형태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공기 입자가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을 타고 동시에 이동을 마치려면 어느 입자가 더 빨리 이동해야 할까요? 네, 곡면을 타고 이동하는 입자가 더 빨리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날개 윗면의 곡면 형태 때문에 위쪽의 공기는 아래쪽보다 빠른 속도를 가져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압력차에 의해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생깁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증폭하는 것도 베르누이 원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얇은 고리 속에서 유속이 빨라진 공기가 비행기 날개처럼 곡면 형태인 고리 안쪽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베르누이 원리에 의하면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라 했습니다. 높은 속력에 의해 압력이 낮아진 고리 안쪽으로 고리 주변의 공기가 이동함으로써 바람이 더욱 증폭되는 것입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봤나요? 자,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비행기의 날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본 친구들이 있다면, 만약에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블로그나 아니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비행기의 날개 모양을 한번 검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행기의 몸체나 비행기의 날개 모양은 위쪽이 볼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위쪽이 볼록하게 되어 있다는 건 뭐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위쪽으로 가는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유체의 속력이 빠르다는 거야. 공기의 속력이 빠르면 그쪽에 있는 아까 베르누이의 정리처럼 유체의 속력이 빠르면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유체의 속력이 느리면 압력이 증가한다고 되는, 모든 유체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똑같은 모래시계를 놨을 때 이 모래시계가 모래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고기압하고 저기압의 힘이. 그래서 이 고기압과 저기압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는 것이 바로 날개의 모양 한 가지만을 가지고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는 것이 바로 양력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 비행기의 모양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때 위쪽으로, 비행기 아래쪽에서 불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비행기 로켓을 제외하고서는 비행기 아래쪽으로 불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비행기 아래쪽으로 불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공중에 떠? 바로 날개 모양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 날개 모양만을 바꿔줬는데 비행기를 공중에 띄운다. 이건 엄청난 기술적인 발견인 거지. 그래서 이 양력을 통해서 비행기를 공중에 띄운다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의 정리까지 함께 영상을 통해 살펴봤고,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한 번만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해서 신기한 부품에 대해서 한 가지 볼 텐데, 자, 제목은 일반인이 타면 덜 아까운 일반인이 모르는 비행기 구석구석 파헤치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영화에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봤냐? 야, 너 어벤져스 엔드게임 봤어? 거기서 뭐 누가 죽어? 타노스 결국 살아나? 막 이런 얘기를 우리는 스포일러라고 해요. 근데 비행기에도 스포일러라는 용어가 있대. 우리 일반적으로 영화 스포일러라고 하면은 막 니들 이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리 영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로 스포한다, 또는 스포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행기에도 스포일러라는 용어가 있다는 점. 자,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볼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포일러라는 스포일이라고 하는 영어에 이하를 붙여서 스포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포일은 무언가를 물을 따라버리는, 물이 흐트러지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망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에도 뭔가를 망치는 게 있대. 근데 바로 그게 뭐냐? 비행기의 스포일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의 이 부분, 혹시 우리 비행기 타다 옆에 바깥쪽에 바라볼 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마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을 텐데, 비행기의 이 날개에 있는 보조적인 부품을 우리는 스포일러라고 부릅니다. 이 스포일러는 뭐를 망쳐버리는 거야? 어쨌든 망치긴 해. 뭘 망쳐? 공기의 흐름을 망쳐버려요. 즉 공기에 저항을 주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날개는 이렇게 지금 스포일러가 움직이지 않게 예쁘게 잘 접혀 있다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 순간에 날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스포일러가. 근데 이 스포일러가 왔다 갔다 걸 때 양력이 발생되고 양력이 차단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착륙하는 순간 위와 같이 스포일러가 튀어올라서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을 차단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봐보죠. 자, 이 스포일러가 있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그림을 하나 봅시다. 자, 먼저 비행기의 날개는 알고 있다시피 위쪽이 볼록하기 때문에 공기가 위쪽을 타고 길게 흐르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는 매우 빠르게 흘러가게 될 거고, 아래쪽은 평평하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가게 될 거지. 하지만 스포일러를 위로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위에 있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아져 버려. 왜? 갑자기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럼 아래쪽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아래쪽으로 직진만 했었는데 스포일러가 위로 펼쳐지다 보니까 스포일러를 따라 타고 올라와야 돼.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공기의 거리가 갑자기 길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위쪽의 거리가 엄청 멀었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하고 아래쪽의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해서 압력이 늘어났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리도 길고 위쪽에 있는 거리는 오히려 더 짧아지고 하니까 양력이 오히려 어떻게 작용해? 반대로 작용하는 거야. 위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아래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비행기가 착륙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 떠올라야 되는데 스포일러 때문에 공기 저항이 생기면서.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면 원래 공기는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가 쭉 타고 가야 되고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는 직진만 해야 되는데 이 스포일러를 위쪽으로 펼쳐주다 보니까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는 바로 위에 라인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스포일러에 의해 막혀버리고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는 직진만 해야 되는데 스포일러를 통해서 쭉 타고 올라와. 그러면 결국엔 위아래의 공기의 거리가 비슷하거나 또는 아래쪽의 공기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방해돼서 공기의 흐름이 망쳐져서 양력이 위로 작용하지 않고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스포일러는 어떤 거를 망치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비행기의 스포일러는 내가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일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의 속력을 조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의 속력을 조절할 때는 아마 성층권에서 비행기가 맨 윗부분에 갔을 때 공기 저항이 적은 쪽으로 가고 싶다, 많은 쪽으로 가고 싶다 할 때 스포일러를 통해서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박, 배가 어떻게 위로 떠오르고 그리고 배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선박 안에서 부력과 평형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고 프로펠러를 돌려서 앞으로 나아간다까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잠수함에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부력을 작용하게 하는 부력 조절 탱크가 안에 들어있어서 이 안에는 식물의 불애옥잠이나 물고기의 불애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의 양을 조절한 다음에 가라앉고 위로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세 번째 비행기에서는 부력이 아닌 이제 양력이 작용한다고 했는데 양력이 작용하게 되는 원리는 베르누이의 정리에 통해서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유체의 압력이 감소하고 유체의 속력이 감소하면 유체의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유체의 압력차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비행기의 날개가 위로 뜨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아까 봤던 날개 없는 선풍기를 한 번 더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스포일러에 대한 팁까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할 게 양력이 이용되는 다른 사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위그선이라 그래서 선박은 선박인데 수면 아래까지 쭉 내려와서 타고 흐르는 선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력이 어느 부분에서 또 쓰는지 배에서는 혹시 양력이 안 쓰일까? 우주에서는 양력이 쓰일 수가 없나? 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여러분들의 학습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 에듀스 충남에 가면 이 학습터에 선생님이 학습지를 올려놨고 오늘 배운 내용의 PPT까지 함께 올려놨으니까
이 학습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 오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 와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했던 내용이었고, 자,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4의 3개의 강의, 기술과정 3학년 3개의 강의가 오늘로써 여기서 마쳐졌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녹화가 정말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녹화를 했어요.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기 어렵다는 거는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만나기, 선생님이 아마 첫 강의 때 그랬을 거야. 여러분들과 만나지 않는 날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인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코로나도 거의 다 잠잠해져서 학교에서 우리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만나보고 녹화하고 생방송했던 시간을 바탕으로 선생님도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길 바라고 중학교 3학년 마지막 남은 1년 시간 알차게 보내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